일부 돌아온 아이들. 한 여름밤 무더위에 잠 못 이루던 은서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다 현관문으로 시선이 멈췄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 1년 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려 있었다. 은서는 쏘스라치게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순간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 환영인 줄 알았던 아이들 지훈과 지민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을린 피부, 낡은 옷, 덥수룩한 머리. 1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아이들이었다. 은서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잠에서 깬 준우도 달려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선 느낌이 들었다. 지훈은 늘 제잘거리던 예전과 달리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질문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지민은 말은 했지만 늘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준호는 아들들의 돌아온 기쁨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다. 작업실로 아이들을 데려가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이들은 거부했다. 특히 지민은 작업실을 몹시 두려워했다. 지민은 대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마다 알 수 없는 기묘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는 아들이 그린 기호를 보며 자신의 그림 속 기호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는 그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은서는 지훈의 방에 들렀다. 이불을 덮어주려는 순간 아이의 손목에 있는 붉은 점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점이 아니라 마치 인두로 지진 듯한 작은 상처였다. 은서는 지훈의 옷을 걷어 올렸고 양쪽 팔뚝과 등에 같은 상처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은서는 아들의 몸에 난 상처의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 순간 지훈이 눈을 뜨고 은서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마치 깊은 심연을 보는 듯 차갑고 공허했다. 은서는 그 차가운 시선에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부 지하실의 비밀. 지훈의 몸에서 발견한 붉은 상처는 은서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은 점차 불안과 공포로 변해갔다. 준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 생긴 상처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준호의 관심은 온통 지민이 그리는 기이한 그림에 쏠려 있었다. 어느 날 밤 지민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은서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너머로 그림을 훔쳐봤다. 스케치북에는 어두컴컴한 지하실 같은 공간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거대한 괴물의 형상과 함께 지민의 그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섬뜩한 기호들이 가득했다. 은서는 그 그림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오한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지민이 그린 그림을 들고 준우를 찾아갔다. 여보, 지민이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혹시 우리 집 지하실일까요? 전에 지하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은서의 말에 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저택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곳이었고 어디선가 지하 저장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다. 준호는 지민의 그림 속 기호가 자신의 초창기 그림에서 사용했던 특이한 문양과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오래된 스케치북들을 뒤졌다. 그러다 우연히 서재 벽에 걸려있던 낡은 풍경화 뒤편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둡고 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바로 지민의 그림 속 지하실이었다. 준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에는 낡은 그림들이 가득했는데 대부분은 준호가 젊은 시절 그렸던 미완성 작품들과 그가 존경했던 스승이자 실종된 화가 성현의 그림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림들은 모두 어둡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자세히 보니 모든 그림에 지민의 그림과 똑같은 섬뜩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특히 한 그림 앞에서 준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거대한 캔버스에 그려진 여인의 초상화였다. 그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존재감에 준우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그림 속 여인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기호들이 여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3부 성현의 일기장. 지하실에서 발견한 그림들과 기묘한 기호들은 준우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그 여인의 초상화는 마치 살아있는 듯 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림 속 여인의 눈동자가 자신을 쫓는 듯한 섬뜩함에 준우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그림들 사이에서 낡고 해진 가죽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성현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낡은 종이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풍겼다. 일기장에는 성현이 오랫동안 탐구해온 영혼을 그림에 봉인하는 의식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성현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생명의 본질을 캔버스에 담으려 했다. 그는 특정 기호들을 사용하여 영혼을 그림에 가두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했다. 일기장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문양들과 함께 섬뜩한 고백들이 뒤섞여 있었다. 성현은 자신이 그림에 영혼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불멸의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영혼이 그림에 묶여 영원히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관계를 드러냈다. 준호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다 충격적인 대목에서 멈췄다. 성현은 자신이 완성한 영혼의 그림을 이어받아 그림을 완성할 다음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바로 준호 자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준호의 이름과 함께 내 영혼이 봉인된 그림을 그에게 넘겨주면 그는 나의 불완전한 예술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라는 섬뜩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준호는 과거 자신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놀라운 그림들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현의 저주의 유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려낸 걸작들은 사실 성현의 영혼이 그의 손을 움직여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라졌던 이유도 성현이 아이들을 영혼의 제물로 삼아 저주의 그림을 완성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저주에 저항하다 사라졌던 것이고 성현의 영혼이 깃든 그림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사부 영혼을 담는 그림. 성현의 일기장을 읽고 난 후 준호는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졌던 것이 단순히 유괴가 아니라 성현의 저주가 그들을 영혼의 제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준호는 그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자신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성현의 영혼이 그의 손을 조종해 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저주를 끝내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다시 위험해질 거야. 그는 더 이상 성현의 영혼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그림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실에 걸린 그림들 앞에서 준호의 손은 멈췄습니다. 그림 속에는 자신이 무심코 그려냈던 섬뜩한 기호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 존재들이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의 준호는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림을 찍고 캔버스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작업실 문이 열리고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어지럽혀진 작업실과 광기 어린 준호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달려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준호는 은서의 눈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그림들이 모두 내 것이 아니야. 성현의 영혼이 나를 조종하고 있어. 이 그림들을 다 없애야 해. 준호의 횡설수설에 은서는 남편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 작업실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지민이 보고 있던 것은 바로 준호의 작업실에 걸려있던 여인의 초상화였습니다. 준호가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에서 발견했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준호가 자신도 모르게 지하실에서 그림을 가져와 작업실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오부 흔들리는 은서. 준호의 그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은서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남편이 지하실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그림만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자 은서는 깊은 소외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온 후 가족의 평화는 깨졌고 이 집안은 점점 더 어둡고 음침한 기운으로 물들어 가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준호에게 지하실에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대체 뭘 그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아이들보다 그림이 더 중요한가요? 은서의 애절한 목소리에도 준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은서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림에 대한 맹목적인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이상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은서는 준호가 잠든 틈을 타 몰래 그의 작업실과 지하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벽에 걸린 섬뜩한 그림들과 성현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며 은서는 준우의 광기가 단순한 예술적 집착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은서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지하실 한가운데 놓여 있던 여인의 초상화였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기호들이 여인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림에서 은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의 얼굴이 자신을 노려보는 듯했고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은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불길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은서는 그 그림이 준우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저주가 준우와 아이들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을 구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은서는 성현의 일기장을 들고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준우 몰래 일기장을 읽으며 저주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육부대사란한 과거의 상처. 성현의 일기장을 읽으며 저주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한 은서는 더욱 깊은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 스승 성현의 그림과 함께 등장하는 어떤 여인에 대한 언급은 은서의 기억 속 깊이 잠들어 있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준우의 그림에도 종종 등장하던 그 여인의 모습은 은서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은서는 준우에게 지하실의 그림들을 치우고 그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애원했지만 준우는 이미 저주의 그림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은서의 말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지하실에서 가져온 여인의 초상화를 자신의 작업실 한가운데 걸어두고 그 그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 그림은 붉은색과 검은색의 기호들이 여인의 얼굴을 감싸고 있어 더욱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은서는 준우가 그 그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준우는 종종 다른 여인의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들 속에는 언제나 슬픔과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준우가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서조차 과거의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은 현실의 지민이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서는 잠든 준우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불 꺼진 작업실에 홀로 걸려있는 여인의 초상화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초상화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림 속 여인의 눈동자에서 지민의 눈빛과 똑같은 공허함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마치 지민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이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가고 남편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은서는 그림을 찢으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은서를 거부했습니다. 7부 성현의 그림 속에서. 은서가 성현의 일기장을 들고 밤을 새워 읽기 시작한 바로 그때 지민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홀린 듯이 준우의 작업실로 걸어간 지민은 그곳에 걸린 여인의 초상화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고 검은 기운에 지민의 몸은 점차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간 지민은 온통 검은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기이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현이 영혼을 봉인한 저주의 그림 속에 갇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민에게 다가와 어서 도망쳐 너도 우리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지민은 그곳에서 준우가 저주를 끊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영혼이 그림에 갇혀버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지민에게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현의 영혼이었습니다. 성현은 지민에게 나의 후계자, 이제 너의 영혼을 바쳐 나의 예술을 완성해라라고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성현의 영혼에 의해 몸이 묶인 지민은 그림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지민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는 은서는 준우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홀로 성현의 일기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일기장에서 성현의 예술은 아이들의 영혼을 먹고 완성된다는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8부 지민의 탈출과 준우의 결심. 그림 속에 갇힌 지민은 성현의 영혼에 의해 서서히 영혼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묶인 채 발버둥 치던 지민은 저주에 굴복하는 대신 강한 생존 본능과 가족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저항했습니다.
지민의 의지가 강해질수록 성현의 영혼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침내 지민은 그림 속 결박을 풀고 그림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림 밖으로 튕겨져 나온 지민은 차가운 작업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서는 지민이 갑자기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을 보고 경악하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은 울먹이며 은서에게 그림 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과 성현의 영혼, 그리고 그림에 갇힌 다른 영혼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지민은 준우가 저주를 끊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영혼이 그림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힘겹게 전했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 은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성현의 일기장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했던 모든 공포스러운 사실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먹고 완성되는 저주, 그리고 그 저주에 잠식당하고 있는 남편 준우. 은서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실로 달려가 그림에 미쳐 있는 준우를 끌어냈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그림 속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성현의 저주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은서의 필사적인 외침에 준우는 그제야 그림에서 시선을 떼고 은서와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와 은서의 절규를 들은 준우는 깊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예술이 결국 가족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준우는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저주를 끊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 있던 희생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자의 영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부 준우의 마지막 그림. 준우는 은서와 지민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예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요. 그는 성현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희생이라는 단어를 굳게 붙들고 저주를 끊어낼 마지막 그림을 그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 그림은 성현의 저주가 담긴 모든 그림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봉인할 그림이었습니다. 준우는 가족들이 잠든 밤 홀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든 그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영혼을 쏟아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질은 광기 어린 집착이 아닌 가족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될수록 준우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림 속으로 흡수되어 가는 듯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주변에 걸려있던 성현의 그림들에서도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영혼들이 마치 고통받는 듯한 신음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은서는 지훈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준우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우의 몸은 그림과 하나가 되는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성현의 영혼들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와 준우의 영혼을 방해하려는 듯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멈춰요. 안 돼. 은서가 소리쳤지만 준우는 은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지훈은 겁에 질린 채 은서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준우의 마지막 붓질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지하실 전체가 강렬한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10부 새로운 시작. 강렬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시 내려앉은 지하실. 은서와 지훈은 쓰러진 준우를 발견하고 절규하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우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준우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음을 직감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지하실 벽에 걸려있던 모든 그림에서 기이한 기호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들은 더 이상 섬뜩한 기운을 내뿜지 않았고 평범한 풍경화와 초상화로 돌아왔습니다. 준우의 희생으로 성현의 저주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지민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말을 잃었던 지훈도 은서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영혼을 잃었지만 아이들과 은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마치 더피의 모습처럼 영혼이 없는 몸으로 가족 곁에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준우의 희생으로 행복을 되찾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이제 더 이상 그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